전쟁 때는 가족보다 나라보다 전우가 최우선이다. 가족은 멀떨어져 있고 전우를 구해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가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이 전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득권 카르텔에 포획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조급함과 내부 배신으로 인해서 이 싸움에서 졌다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그 결과 헌법 해석권을 좌파에게 뺏겼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은 쿠데타가 되어버렸다. 이 차명진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아주 충격적인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윤어게인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 흔한 추석설에 선물 하나 받은 것도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이 옳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밝힌 SNS 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며칠 후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구형이 된다. 무기 아니면 사형일 거다. 그 점에 자칭 보수가 또 한 번 뭉텅이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어떤 자는 사과하고 어떤 자는 망각의 회로를 돌리려 하고 있고 그래도 나는 윤어게인이다. 왜인가? 이렇게 스스로 묻고는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단지 권력 투쟁에서 졌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7년 헌법은 모순이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에게 국가의 원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에게 무한 민주주의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권이 있지만 의회에게는 무조건적인 해제 권한이 있다. 이런 구조에서 대통령과 의회는 지배정당이 서로 다르면 원탑을 향한 피 흘리는 권력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정치사의 내용이 다 그렇다. 그러면서 선거는 당연히 전략 전술에 능하고 조직력이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조급함과 내부 배신으로 인해서 이 싸움에서 졌다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그 결과 헌법 해석권을 좌파에게 뺏겼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은 쿠데타가 되어버렸다. 12.3 계엄을 둘러싼 대통령과 의회의 투쟁은 누가 옳은가 옳은 편인가의 싸움이 아니라 원탑을 향한 권력투쟁이었을 뿐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였고 그에 맞선 쪽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긴 자의 프레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고 그리고 그에 맞선 쪽이 민주주의다. 더불어민주당 쪽이 민주주의다 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의 자기 논리라는 겁니다. 둘째, 물론 전쟁에서 패한 장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루고자 했던 세상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폭로하고자 했던 계몽의 값어치는 실패의 죄를 상쇄하고도 넘친다. 실패하고 난 그 값어치보다 훨씬 더 크다. 실패를 다 상쇄하고도 넘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득권 카르텔에 포획되어 있다. 좌파 정치권이 입법 독재를 무기로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고 일부 재벌과 노동조합, 관료와 좌파 시민단체, 586 세대, 그리고 특정 지역 정치권, 친중 세력이 엄밀하게 꽁꽁 당겨서 그들만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블록에는 국민의힘 정치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사회주의자인 마이클 샌들의 동료 시민론을 기치로 정치권에 진입한 한동훈과 자칭 친윤이라면서 윤통을 꿀 빨다가 손절해버린 정치인 등등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동훈은 바로 마이클 셀든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동료 시민 그 한동훈이 있어 그런 거 동료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그 의원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동훈도 좌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자칭 친윤이라면서 윤통 꿀 빨다가 손절해버린 정치인들 아유 기회주의자들 이런 자도 예외가 아니다. 그게 바로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기득권 카르텔이 지구 중력보다 무거운 힘으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인이 바로 윤석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충격요법을 쓰게 된 것도 좌파 기득권 카르텔이 너무나도 강고하다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칭 우파라면서 계엄의 이유를 술기운에 의한 객기나 또는 마누라 특검 방해하기 위해서 지극히 사적인 해프닝으로 폄하하는 자들이 있다. 이 자들은 대한민국의 사정을 전혀 모른다. 아니 기득권 세력의 분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는 윤통을 먼 발제에서조차 본 적이 없다. 명절 때 대통령의 명의로 된 선물도 한번 안 받았다. 그래도 윤석열은 나의 동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지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후손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투부대의 일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그 후손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후대의 나라다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비상계엄을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지금 반국가 세력들, 이를 적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여기 차명진 전 의원도 그 생각은 나하고 똑같기 때문에 동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동지가 적들의 포로가 되어 있다. 나는 스스로 엄격한 척하며 그가 작전 매뉴얼을 얼마나 어겼나 따지지 않겠다. 그를 고안에다가 나까지 몰살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따지는 합리적인 계산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다가 내가 몰살당하지 않을까.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가 평소에 나에게 잘해주느냐 안 했냐를 따지지 않겠다. 전쟁 때는 가족보다 나라보다 전우가 최우선이다. 가족은 멀떨어져 있고 전우를 구해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가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이 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의 전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나는 수단 방법을 다해서 전우를 구출하겠다. 그 정신으로 나는 윤의경이다. 누가 나를 극우라고 몰아도 그러다가 내가 혼자가 되어도 나는 간다. 그러니까 극우로 몰아가지고 내가 혼자 돼갖고 완전히 외톨이가 되더라도 나는 간다. 소신대로 살다가 가겠다라고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기입니다. 이러니 차명진 전 의원은 좌파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고 우파 안에서도 극우다 이렇게 몰이를 하고 있는, 과거에도 선거에 나갔다가 이 관련된 5.18 관련된 발언을 했다가 공천을 받았다가 공천이 박탈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 공천을 받았다가 나중에 법적 투쟁을 해가지고 끝까지 나갔지만 그러나 이미 자기 당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패했던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전우다, 나의 동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다가 내가 온갖 소리를 욕을 먹고 공격을 당하고 내가 적들로부터 집중적으로 포화를 받더라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구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도 단식, 노숙 단식입니다. 단식을 하다가 몸이 얼고 마비가 돼서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그 자리에 50여 명의 ROTC 옛 전우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처절한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 운동으로 성화될 때 이재명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나 이란 못지않게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고 지금 그 불길이 번지고 있는 듯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탈북 외교관 김태선님의 증언에 의하면 김대중이 김정일한테 제가 가자마자 국가보안법은 곧 폐지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대중도 국정원과 다른 대공부서들을 다 손보면서 국가보안법만은 감히 손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손보다는 것은 해체하다, 그러니까 간첩들 잡는 기관들을 해체해버린 거, 없애버린 거. 이재명 정권에서 얼마 전에 방첩사, 그 간첩 잡는 것입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검찰청, 일단 간첩 잡는 것입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주한미군의 도움도 있지만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한국은 북한의 대남 전략 앞에 물거품처럼 꺼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간첩천지고 적화통일이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민족 배신 행위를 바로 이재명 정권에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심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군대가 좀 출동을 했어요. 그 병력 얼마 안 돼요. 민노총 4,200명에 비하면 병력도 얼마 안 되고 그 실탄 이런 것도 수 너무 과장되게 표현됐는데 지금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반국가 세력들이 엄청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보세요. 저 노골적으로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고 북한 체제를 찬양합니다. 동물농장처럼 억압당하고 살고 있는 북한 그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합니다. 북한 일선 김정일, 김정은 그 돼지들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지배 세력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그 지배 세력이 되고 싶은 겁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한 법률권 의원들,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발의했습니다. 김준영, 조국혁신당을 대표해서 발의했습니다. 윤정호, 진보당을 대표해서 발의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 발의했는데 이거 통과될 겁니다. 국민들이 안 막으면 저 국민의힘 당 106석 가지고는 못 막습니다. 국법법 폐지, 입법자들, 그러니까 말입니다. 북한에 가서 사세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지금 뭐합니까? 국가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북한에 가서 사세요. 왜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만들려고 합니까? 김윤웅은 노골적으로 체제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체제 전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민민주주의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북한에 엄청 많이 갔습니다. 저 북한에 뭔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국민들 빨갱이 될까봐 북한 노동신문 못 보게 막나요.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매체입니다. 어용 매체입니다. 저 노동신문에 우리 근무 중인 사람 몇 명 됐습니다. 이런 거 나올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선전 매체입니다. 그런데 저 대통령이 저 머릿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진짜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안보 정말 위험하고 걱정됩니다.